안녕하세요. 성공을 꿈꾸는 책의 홍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부동산에 관한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을 통해서 한국 부동산 시장의 현재를 점검해보고요. 또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을 담은 책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좋은 책을 소개해주시는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의 이상건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재테크 수단이 바로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예, 이 책의 저자는 국내 최대 부동산 포털 회사인 부동산 114의 대표이자 경제학 박사인 이상영 씨가 쓴 내일의 부동산 파워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향후 주도할 몇 가지 트렌드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구 구조의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부동산과 금융의 융화 현상, 그리고 그 도시 발전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나 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부동산 시장의 호황과 불황 사이클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경기의 특성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부동산 시장을 알고 싶은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의 특징을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보통 일반 경기 사이클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에 2년에서 3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기 변동과 달리 4년에서 5년 정도의 그 사이클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가격 변동 면에서 단기간의 가격 상승과 장기간에 걸친 가격 하락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부동산 시장의 본래적인 특성에 기인한 특징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이런 특징들을 두고 부동산은 시간 지체 산업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경기가 좋아진다고 그래서 또 집값이 많이 오른다고 그래서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부동산 가격이 폭등기에도 주택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4,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 지체 산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한 가지 갖고 계신 착시 현상 중에 하나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굉장히 엄청나게 강하게 오른다, 이런 표현을 갖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90년도, 91년도에도 굉장히 집값이 많이 오른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집값이 상당히 안정됐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바로 부동산 시장의 기능한 고유적 특성이기 때문에 이런 착시 현상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체온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표에는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한 두 가지 정도 그 대표적인 것만 소개해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저자는 가격보다는, 많은 분들이 항상 부동산 얘기하면 가격에 관심이 많으신데 그렇죠. 시장을 보시려고 그러면 가격보다는 거래량에 주목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에는 거래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거래량이 증가할 때 신규 분양 아파트의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주택, 이걸 우리는 이제 중고주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매물이 다 소화된 다음에 가격이 오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을 볼 필요가 있다고 그러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로는 일반적으로는 분양시장보다는 기존 주택시장이 먼저 회복이 되는 특징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주택들의 경기가 회복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신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경험들을 주택에 대해서 구입을 해보시면 다 아실 텐데, 이런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과 기존 주택시장을 분석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데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구 구조의 변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저자가 이제 부동산 시장과 관련돼서 언급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관계된 인구 구조의 특징은 한 4가지 정도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입니다. 흔히 얘기할 때 우리가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즉 국민 5명당 1명이 65세 노인인 사회를 우리는 초고령 사회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26년밖에 안 되는데요. 반면에
일본은 36년, 그 다음에 프랑스는 154년 정도 걸린 걸 우리는 불과 26년 만에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공급되고 있는 주택은 이 고령자들을 고려한 주택은 공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핵가족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면서 평형 구성이나 평면 구조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가구원들의 숫자는 줄지만 개인들이 소비하는 방의 숫자는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가구당 가구원 수가 더 줄어들게 되면 소형주택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크게 부쩍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치를 보게 되면요. 지난 5년 동안 1인 가구, 혼자 사는 가구가 무려 42.5%나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 1인 가구 추세에 맞게 1인 가구에 대한 주택들이 많이 공급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그 지역 간의 인구 이동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서울 수도권에 집중할 경향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현재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들은 현재 인구가 줄고 있거나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그 고민들이 앞으로도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저자는 지적을 하고 있죠. 이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인구 이동에 따른 지역 간의 격차가 심하다고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10년 사이에 부산 지역은 인구가 무려 23만 명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타 지역으로 거처를 옮긴 이유는 50%가량이 일자리를 찾아서인데요. 이들이 또 옮겨간 곳은 46%가 수도권, 그다음 경남, 울산이 30% 정도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이런 하위 도시라고 그러는데, 이런 하위 도시들의 인구가 줄고 서울 수도권이 많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도시 집중화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개인들을 위해서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저자가 이 자산운용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조건이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을 목표로 부동산을 접근하고 있는데, 저자는 이제 그러기 좀 어렵지 않느냐 앞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자가 추천하고 있는 조언은 이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한번 바라봐라. 또 두 번째로는 현금 흐름의 관점에서 부동산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 주택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자율이 5%라면 주택 소유자가 직접 거주할 경우 임대료는 없지만 사실 이자를 감안해서 임대료를 환산해 보게 되면 연간 2,500만 원 정도의 연간 소득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또한 현금 흐름 또한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주택이라는 자산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을 하고 있죠. 네, 전반적으로 책의 흐름을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내일의 부동산 파워,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문장이 좀 길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계자산의 적정한 포트폴리오는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의 부동산 자산의 비중은 줄여가야만 하는 상황이다. 가계자산의 80%를 부동산 실물자산으로 가져가는 것은 적정한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자산 배분이다. 이 말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많은 분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동산 투자는 다른 재테크 수단보다 목돈이 들어가는 투자 방법이어서 정말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 주신 이 책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제 성공을 꿈꾸는 책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내일의 부동산 파워를 통해서 많은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